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채권 수익률 지금 한번 지켜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생기면서 어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지수가 하방으로 향할 것이다 라는 거에 근거로 말하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51선을 계속 타고 가면서 조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는 모습으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 거의 3.25%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기준으로 보자면 200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것에 맞춰서 또 새로운 조정 국면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이라고 말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의 14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즉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이 이 3.25%의 금리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이때 자, 2018년쯤만 해도 이렇게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렸음에도 사실상 시장이 강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로 바로 선회를 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 속도도 더 빠르고 심지어 3.25% 수준까지 금리가 더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조정이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율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신흥국들이 환율 때문에 조금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모든 지수들과 금리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초입에 달한다고 보여지지만 옛날부터 봐보시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견디고 나면 시장에 실물적인 충격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때나 뭐 아니면 2002년, 2006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가는 뭐 폭등은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르다가 이 인상기의 피크가 한 6에서 1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무너져 내리는 이런 식의 시장 흐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그 지속 기간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에서 탈출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기간이 아무리 짧게 급하게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반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은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 연말까지도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조정이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방 추세가 잡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 쌍바닥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도전하는 의미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쌍바닥을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간단한 어떤 추세, 기술적 분석 패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추세선을 만약에 잡는다면 자, 최근의 고점인 요 라인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패턴이냐?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 수렴 패턴을 유지를 하려면 이 쌍바닥이 유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최후쯤에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식의 이제 수렴 패턴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하방 지지를 확인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0주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항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삼각 수렴 패턴을 가져가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방이 깨져서 이 저점 추세를 맞춰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잡혀 있는 지금 이 하방 추세선을 확인하러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되겠죠. 하방으로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드냐.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하방으로 나아가면서 자, 이전의 대추세의 하방,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등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때도 너무너무 싸다라고 말하면서 촛배를 터뜨리기는 이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추세 자체가 끝나기 전까진 항상 우리의 시나리오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쌍바닥에 이미 닿아 있고, 자, 잡혀있는 추세 자체는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역시도 이 쌍바닥이 지지를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QQQ 역시도 지금 쌍바닥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자, SOX 역시도 지금 다 동일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여기가 뭐 3, 4%, 4%까지 빠지면서 무너져 내렸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지지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삼각수렴 패턴을 그려가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무너져 내린다면 추세상 다시 역배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Q든 SOXL이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원지수에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즉 쌍바닥이 뚫리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지수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히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즉, 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뭐 지표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절대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기술적 분석 영상을 보시고, 무슨 이걸 가지고서 뭐 이때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돈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많은 포지션이나 돈을 함부로 투자하지 않기를 좀 권유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틀릴 때가 있고, 뭐 이때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첫날부터 하방에 대비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 지표든 이런 추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있는 과거의 자료를 나열을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다만 이제 매물대나 심리, 추세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매수해서 들고 있는 현상이자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뭐 지표는 어느 MTS나 HTS나 있는 걸 똑같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걸 알고 있다. 뭐 키움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다 있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이걸 알게 됐다고 하셔서 뭐 이전과 다르실 건 크게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활용하고 뭐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뭐 하시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너무 쉽게 사람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를 제 채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경험이 안 쌓인 상황에서 섣부르게 이러한 투자 방식 같은 것을 뭐 추천을 한다거나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 그냥 높아심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좀 많이 힘든 장이고 그만큼 조심하셔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되겠지, 우상향 하겠지,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담하지만 절대 돈을 버실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을 벌 수 없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세배 레버리지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자, 이때부터 저는 많이 봐왔어요. 뭐 제가 유튜브 하면 뭐 제 댓글에 뭐 시장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뷰를 제공하는 게 참 어리석다, 뭐 연준이 뭐 아니면 뭐 미국의 시장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우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의 좋은 의견으로 반영을 합니다. 다만 그때
특히 세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1억을 넣으셨으면 만약에 이때 1억이 회복이 되셨더라도 그 가격은 이미 7,000원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5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강하게 내려갈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 이번에 조정이 뭐 장투를 하신다는 거 좋은데 장투 지금 뭐 10억 넣으셨다가 만약에 이 추세만 맞고 이 위치로 복귀를 하셔도 이미 6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시장 자체가 정말 강하게 갑자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 금리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돈의 사용료가 이미 비싸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유동성의 힘을 발휘하는 게 당분간, 즉 1년 동안,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까지 다 고려한다면 거의 2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2년은 길 수도 있겠지만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1년 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하지만 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괴리율이라는 게 장기, 즉 6개월 이상을 가면 갈수록 내가 처음에 넣었었던 10억이란 돈이 있다면 이때 이렇게 시기를 거치고 돌아오게 되면 7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10억을 다시 만들려면 나스닥이 또다시 16,000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괴리율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 부분 예전에 수학 제가 공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까지 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영상 한번 저 목록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지금 좀 위험한 위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투자에도 항상 조금 집중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좀 안전한 투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